안녕하세요. 모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감정의 소통, 공감,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 훈련 1단계가 감정 받아들이기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한 감정 전달이나 소통이 잘 안 되시는 자녀분들에게 감정 지도 편달하기입니다. 감정에 공감이 있을 때 훈육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 지도, 공감 지도, 아이들의 훈육 구체적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혼낼 때는 그가 느끼는 감정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훈육해야 됩니다. 누구나 감정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화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미운 감정, 누구나 감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훈육을 하실 때는 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훈육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인간인 이상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존감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감을, 자존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 이후에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그 아이로 하여금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감정 자체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표를 붙이고 왜 그런 행동이 나빴는지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알려주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일단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해결책을 스스로 고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부모, 엄마, 아빠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또는 아이들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조용히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중에서 하나를 최선책을 솔루션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감을 지도할 때, 감정의 교류를 지도할 때 유용한 멘트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사용하면 좋은 멘트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분인지 말을 좀 해줄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느꼈어. 하지만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은 옳지 않아. 자, 너가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러한 멘트가 부모가 사용하면 좋은 멘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아이의 감정 제어 훈련과 감정의 성장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이야기하고 나서는 내가 존중받았다, 위로받았다고 느껴져서 아이의 감정은 매우 편안해질 것이고 차후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신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어 스스로 감정의 절제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부모에게서 격한 감정이 들 때 나의 행동에 제한이 있음을 배우게 되면서 감정 절제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감정의 성장이 일어나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감정을 코칭, 감정을 교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5단계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감정 인식하기입니다. 제일 먼저 감정 교류가 미숙한 아이의 감정을 알아채리셔야 됩니다. 어떠한 감정이 일어났는지 부모님께서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와 친밀한 감정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교육의 기회,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학습 현장 학습의 기회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공감하면서 경청하기입니다. 공감하면서 경청하기. 감정을 몰입하면서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의 감정과 동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아이 스스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감정을 아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부드럽게 차근차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항상 좋은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행동에는 한계를 정해주고 좋은 해결책을 같이 찾아 나가시면은 아이의 정서적 성장과 감정적 성장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서도 아이를 훈육하고 키우는데 상당한 에너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아이들 훈육에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어머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